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진로 시간입니다. 진로 첫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1학년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어느 곳이고 그리고 어느 학과를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발표되어 있는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학 입학 일정도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각각 9월 그리고 12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주가 연기되어서 이번 달에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이 안내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비록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시 모집은 기본적으로 9월달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은 12월 넘어서서 이제 1월달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현황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특별한 어떤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전형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수시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시면 학생부 위주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교과 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전체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선발하는 종합 전형, 이게 수시 전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율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수시 다른 논술 위주, 실기, 실적, 기타 재외국민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들보다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개연성이 더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보시게 되면은 수능 위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전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다양한 전형이 있겠지만 수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위주의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형은요,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학생들끼리 겨루는 그런 전형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농어촌 전형 있죠. 이게 가장 우리 학교가 접한 지리적 성격을 고려해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6년 혹은 12년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곳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6년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전형이고요. 12년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부모님의 주소와는 상관없이 학생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종합 전형의 인원이 교과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제 정원 내라고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는 보게 되면 큰 차이 없이 약 1,300여 명 차이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겠고요. 나머지 특정 자격에 갖추게 되게 되면 지원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의 친구들뿐만 아니고 우리 학교의 친구를 넘어서서 큰 도시에 사는 친구들도 포함이 되는 전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국가족 지원 대상자라든지 그런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 농어촌 학생 전형을 조금 자격이 되는 친구들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 2021학년도 대학 학생 선발 전형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 기준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기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40%,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약 22%입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생들 전형이 약 1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서울로 넘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였죠? 아까 전에 종합이었는데 여기서는 40%를 선발합니다. 맞죠? 자, 교과는 어떻죠? 8%. 그리고 수능에서는 27%의 학생은 선발하게 됩니다. 자,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에서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에 있는 일반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의 15개 대학의 전형별 학생 모집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그 다음에 연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시립대까지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전부 다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교과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보다는 확연하게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거점 국립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점 국립대는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각 도에 세운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경북대,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제주대 이렇게 해서 각 도별로 한 개씩 세운 국립대인데요. 일단 등록금이 싸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는 선발 인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종합전형이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교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전국적으로 전형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 모집의 지원 횟수는 몇 회죠? 예, 맞죠? 6회입니다. 6회를 넘어서 지원할 수는 안 됩니다. 지원하시게 되면은 대입 전형 위반자가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6회에 해당되지 않는 전형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경찰대학이라든지 사관학교, 그 다음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대학들은 6회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나 산업대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시 모집에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6개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올해는 수시 모집은 이제 다소 감소하고 정시 모집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일단 수시에 너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불리하다. 그리고 그런 불리한 학생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정시 모집 인원을 더 선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시 모집 인원을 조금씩 늘려가려는 그런 추세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도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은 등급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저, 수능 최저가 몇 등급이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수능의 성적을 수시 모집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수시에서는 가급적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전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는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성적이 수준이 같을까요?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을 대학에서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수학 능력 성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능력 성적을 활용은 하나, 정부의 방향이 학교생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게끔 수시 모집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하지 말라고 해서 가급적인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왜 이 과에서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완화 및 배지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시 전형은 교과 그리고 종합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교과 전형이 규모가 크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죠. 정시 모집이 안 됩니다. 이럴 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수시 납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수시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시에 모집하는 어떤 대학에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쳤는데 완전 수능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근데 나는 이미 수시에 시험 쳐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능 성적은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는 겁니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본인이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충원 합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납치라는 그런 재밌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부 대학 학과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수시 모집에서 보시게 되면은 교과 전형이 있었고요, 종합 전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했죠. 요 둘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말 최소한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걸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부 대학 그리고 일부 학과라는 거죠. 어떤 대학일 것 같아요? 어떤 학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과가 될 겁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있는 학과들 보게 되면은 의료 계열 쪽에 있는 그런 과들은 이렇게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체크를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문제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크게는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자, 정시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할까요? 지금 이 시간 고등학교 3학년의 신분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재수생 혹은 N수생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유리할까요? 예, 맞습니다. 정시는 지금 현재 고3인 여러분들보다는 오로지 수능만을 하루 종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이 수시 전형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들이 수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은 합니다. 하지만 재수생들 대부분은 내신 성적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내신 성적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을 합니다. 혹여 나의 내신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정시를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수능에서 대박나는 것은 아쉽게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수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시에도 아까 대표적인 전형들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창성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뭘까요? 우리 창성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요? 내신 성적을 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신 성적은 따기 힘들지만 그 내신 성적을 별개로 해서 공부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정말 우수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교과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내신 성적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학생들 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유불리를 가져봤을 때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을 준비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아주 잘 관리되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각 개인마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인기 있는 대학, 인기 있는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뭐 수시를 갈 거냐, 정시를 갈 거냐, 수시를 간다고 하면 교과로 갈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정시로 간다면 수능 시험 칠 거냐, 이런 요인들을 구분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일단 우리 학교는 수시와 종합 이 두 단어를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 방법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하느냐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량평가라는 것이 있고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이라는 것은 객관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성적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순번을 내는 겁니다. 1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10명의 학생이 지원한 성적을 정량화시켜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정성이라는 것은 객관화에 국한되어 있는 다른 학생들의 이면에 있는 모습들까지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죠. 그 내신 성적은 뭐죠? 객관화된 수치입니다. 그 외에 교과 세분 능력 특기 사항에 있는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 그 다음에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기재되어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들의 내용, 이런 내용들은 수치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정성평가라는 것은 그런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적이 나오기까지 어떤 학습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장애적 체험활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짜잔, 미안해요. 자, 정량평가는 객관식이고 정성평가는 주관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혹여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학생부 교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성적을 내는지를 갖다가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요거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관 전형, 다단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관 전형은 단계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계가 없는 거고, 다단계 전형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죠.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뭐 내신 성적 90%, 그 다음에
출결봉사 다단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일괄 전형이 되는 겁니다. 다단계는요, 여기서 이게 1단계가 되면서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1단계 성적 뭐 70% 플러스 면접 30% 이렇게 하면 다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이 1단계인지 또 끝나는 일괄 전형인지 단계를 가지는 다단계 전형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살펴보셔야 되느냐?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선발 배수 충원 현상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1단계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격자를 한번 불러내요. 그러는 겁니다. 그 1단계 합격한 친구들을 데리고 이 2단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즉 면접을 본다라는 거죠. 면접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형에서는 지원을 하실 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과가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있어. 다단계 전형이에요. 그러면 원서를 접수를 하실 때 몇 배수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배수 안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겠죠? 거기서 본인이 면접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틈이 있는 전형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언제 적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반영하는 성적의 기준은 내신입니다. 지원자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자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내는 겁니다. 근데 선발 인원이 3명입니다. 합격자에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이 수능 성적을 받습니다. 즉 수학능력 시험 성적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1등인 애가 수학능력 성적에 기준점인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췄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탈락입니다. 4등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내신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발 배수 말씀드렸죠. 다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하는 이유는 2단계에 어떤 전형을 치른, 예를 들어서 면접을 치른다고 할 때 그 면접을 치를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발 배수 몇 명인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한 4월, 이번 달이 4월 달인데요. 4월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작년에, 즉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형 성적을 공개를 합니다. 이때 공개할 때 충원 현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최초 합격자는 아니었는데 최초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그 대학에서는 밑에 후보들을 불러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충원이라고 하는데 몇 번까지 충원이 됐는지를 잘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충원 합격자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평가 그리고 교과전형, 종합전형, 교과전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충원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과전형이 충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즉 후보자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신기하게도 정말 이 대학, 이 학과에 오고 싶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다른 대학에, 다른 과에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잘 옮겨가요. 근데 종합전형은 잘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그런 것을 좀 노려가지고 그 틈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면접의 유무.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일괄전형, 단계가 없는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50%, 면접 50%, 혹은 뭐 면접 100% 하는 이런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이 면접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면접에 강한 친구가 있고 면접이 약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면접에 강한지 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전형을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거고요. 또 면접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신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때의 활동들을 평가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 2학년 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네요. 자,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죠?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상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성적 측면을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실제 그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막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기록되는 그런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의 유형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면접 패턴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신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거점 국립대라든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그 다음에 수준이 높은 대학에서는 이런 재신문 기반의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주고 그 사항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답이 있는 면접이 있는 반면에 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문제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각 대학마다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가 필요한데 학업 역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뒷받침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면접을 보는 각 대학의 특징을 자세히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갑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3월 말에 각 대학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대학에서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역시 제가 서울의 주요 대학,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학,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계열 쪽으로 가보자면 사범대는 아니고요. 교대라든지 뭐 한국교원대까지 해서 내용을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다운 받아놨으니까 한번 붙어보시면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 현재 추천서는
많이 안 받는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몇몇 대학은 아직까지도 추천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소서죠. 자소서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은 자소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소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나누는 이 시기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준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 시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문항에 나의 고등학교 3학년 때 활동 중에서 어떤 내용을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은가 정도만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추후에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소개서 준비한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그냥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있을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겠다, 어떤 소재를 적어야 되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진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 한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 희망대학 학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대학을 지원을 할 때 가급적이면 큰 도시로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학생들이 많이 따지더라고요. 일단 서울을 희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인근에는 창원이나 진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 생활에서 대학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냥 남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은 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한다면 킵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립이냐 사립이냐. 일단 국립과 사립의 큰 차이점은 등록금이겠죠. 근데 판단권 때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파워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대학이냐 학과냐. 추세는 학과였습니다. 학과. 근데 오로지 100% 학과로 가라고 하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죠. 무조건 대학이었어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된다, 무조건 연대 가야 된다, 고대 가야 된다 이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 학과에 대한 포지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학과를 대학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 학과들을 많이 개설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이 과연 질적으로 우수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대학이라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겠죠. 어느 대학의 무슨 과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학과 명칭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당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트렌드를 따라 가지고 학과 명칭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은 그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4년 동안 배우는 교육 과정. 1학년 때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 4학년 때 어떤 과목. 겉은 그럴싸한
학과명을 쓰고 있지나 안쪽에 교육과정을 들어가보니 그 학과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닌 대학의 학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대학의 교수진입니다. 교수진. 교수진을 보게 되면은 이 교수님들이 어떠한 분야의 전공을 하셨고 어느 쪽에 저서와 논문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학과 명칭은 학과를 이해를 해야지 단순하게 나와 있는 이 명칭만 보고 현혹되어 가지고 지원하지는 마십시오.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적 가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과가 얼마나 미래적인 가치를 가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미래적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경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요건들을 다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3월 초에 여러분 상황을 오게 되면은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 무슨 전형을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못했죠. 그래서 이 진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주고자 합니다. 6개 대학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내가 수시로 뭐 6개를 지원하지 않을 친구들은 6개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과제가 하기 싫어서 6권까지 안 가는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의 대학 진학을 설계를 하는 거니까 좀 의미 있는 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전형에는 뭐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뭐 기타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중에 예체능으로 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체능에도 보면은 뭐 실기 전형도 있고요. 다양한 전형명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관련된 전형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느 대학교 무슨 과정을 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형 방법, 어떻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지, 뭐 일괄 전형으로서 그냥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혹은 뭐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1단계 성적을 70% 반영을 하고 면접을 30% 반영하는 이런 전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학 능력 성적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X를 주시면 되고요. 수학 능력 성적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뭔지, 뭐 국어, 수학, 뭐 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인에게 하고 5등급인지 이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들은 나중에 9월달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상담자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숙제는 오늘 11시 59분이 아니라 다음 주 우리 진로 시간 전까지 올리는 걸로 했으면 싶은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확인하는 것은 다음 주 진로 시간 전까지만 올라와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심사숙고해서 이 과제를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진로 첫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